저는 27년 동안 무수히 많은 작가를 만났습니다. 운 좋게 글을 잘 쓰는 작가들을 많이 만났고 수백 종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책을 만들 때마다 글을 잘 쓴다는 것은 어떻게 쓰는 것인가? 이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에 둔 이성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런 말을 합니다.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요?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잘 모르겠다니요. 참 아리송합니다. 아리송하게 말하면 듣는 사람은 머리 굴리기 바쁩니다. 그 말의 진위를 파악하느라 뇌가 개고생합니다. 직장에서도 상사에게 보고할 때 횡설수설하면 상사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그래서 자네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뭔가? 대번에 이런 말을 듣습니다. 횡설수설하는 직원은 가차없이 찍힙니다. 보고할 때는 육하원칙을 지켜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라는 꾸중을 듣습니다. 보고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직원에게 큰 일을 맡기는 상사는 없습니다. 글을 쓸 때도 아리송하게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술에 취해서 술주정하는 것처럼요. 술에 취해 갈짓자로 걸으며 술주정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시죠? 횡설수설하면서 정말 사람을 귀찮게 하고 피곤하게 합니다. 이처럼 글을 쓸 때 두서도 없고 횡설수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글을 읽는 독자의 관심사는 안중에 없고 독자를 우선순위에 두지도 않습니다. 횡설수설하는 글을 쓰는 사람은 독자의 귀중한 시간을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글을 쓸 때는 글을 쓰는 목적과 의도가 확실해야 합니다. 글을 읽는 독자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모를 정도라면 그것은 글을 쓴 게 아니라 혼자 넋두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강원국 작가는 대통령의 글쓰기에서 글을 쓸 때 최고의 적은 횡설수설이라고 말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횡설수설하는 글을 가장 싫어했다고 합니다. 글을 쓸 때는 정확히 어떤 말을 하려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횡설수설하는 글을 쓸까요? 강원국 작가는 쓸데없이 욕심을 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글을 멋있게, 예쁘게 쓰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얘기도 하고 싶고 저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이 내용도 넣고 싶고 저 내용도 넣고 싶습니다. 미사여구가 동원되고 수식도 많아집니다. 현학적인 말로 뜬구름을 잡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쓴 글은 실속이 없습니다. 아주 공허합니다. 강원국 작가는 대통령의 글쓰기에서 글을 쓸 때 오락가락하지 않으려면 명료해야 할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주제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나는 이 글을 통해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가? 이 글을 읽은 사람의 머릿속에 어떤 말 한마디를 남기고 싶은가? 이처럼 주제가 명료해야 합니다. 둘째는 뼈대입니다. 글의 구조가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문장입니다. 문장을 쓸 때 하나하나의 문장이 군더더기가 없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명료하면 절대로 횡설수설하지 않습니다. 저는 글을 쓸 때 횡설수설하는 분들에게 세 가지를 해보라고 권합니다. 첫째는 신문사설을 읽는 것입니다. 신문사설은 중요한 사회 문제들을 비판하고 평가하는데 논리적으로 짧게 응축시켜 놓은 글입니다.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70대 중반의 할아버지 조정래 작가와 고등학교 2학년생 손자 조재면 군이 1년여 동안 글로 써내려간 논술 대화를 모은 책입니다. 조정래 작가는 신문사설을 매일 정독하고 논리 구조를 파악하면 그보다 더 좋은 공부는 없다고 말합니다. 둘째는 책이나 영화를 보고 리뷰를 써보는 것입니다. 책이나 영화를 보고 굳이 리뷰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리뷰를 쓰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리뷰를 쓰고 다른 사람의 리뷰를 찾아 읽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적인 즐거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뷰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이나 영화를 보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질문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좋은 점은 무엇이고 나쁜 점은 무엇이었는지 근거를 대야 합니다. 자신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리뷰를 읽는 사람에게 드러내야 합니다. 김봉현의 글쓰기 랩에서는 리뷰에서는 주장보다는 주관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주장이 자기의 생각을 내세우고 관철하는 행위라면 주관은 자기의 견해나 관점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관철하는 것과 드러내는 것은 다릅니다. 리뷰를 쓸 때는 관철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봉현 작가가 말하듯 자신의 견해나 관점을 충실히 드러내면 됩니다. 셋째는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브런치 등에 규칙적으로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글을 올릴 때는 반드시 글을 잘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쉽고 정확하게 글을 써서 올리면 됩니다. 여기에 글을 계속 올리다 보면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글로 옮기는 훈련이 됩니다. 세상에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내보일 수 있습니다. 은유 작가는 쓰기의 말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대든 적대든 다양한 반응을 겪어야 맷집이 키워지고 글이 성숙해진다. 자기 글에 대한 책임을 배우는 것이다. 글을 쓸 때 횡설수설하지 않으려면 강원국 작가가 말하듯 글을 멋있게 예쁘게 쓰려고 하지 마세요.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쓰지 마세요. 현학적인 말로 뜬구름을 잡는 얘기도 하지 마세요. 자신의 의견이 분명한 글을 쓰세요. 그래야 횡설수설하지 않고 설득력 있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